나루토는 심리 만화예요. 나루토는 정신분석학 만화야. 사실은 거의 융이야. 융루토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루토는 셀프의 상징, 자기의 상징으로서 결국 마을의 진정한 리더가 되죠. 그리고 졸려린 마을 이정인. 나루토에 나오는 애들이 전체적으로 트라우마 치료를 제때제때 안 해가지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정신병자밖에 안 살아요 거기. 이것도 제 투사겠죠? 맞네요. 나루토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마을에서는요 나루토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루토는 예수 같은 존재예요 거의. 예수가 태어난 동네에서는 결국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나루토는 그냥 다른 데서 온 신의 아들일 뿐이고, 거기서는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 정도로 고귀한 존재입니다. 나뭇잎 마을이 품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다. 졸려린 마을은 진짜 이 새끼들 이렇게 운이 좋으면 안 되는데 말 안 됩니다. 그러게. 내가 왕따 시킨 애가 날 구원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럴 거면 더 잘해줄걸? 아니야, 이 새끼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할걸? 와, 그럼 더 뭐라고 할걸? 내가 호카게한테 더 뭐라 할 수 있었네 이러면서. 이 새끼들 그냥 그런 거 가지고 후회할 놈들이에요. 안 돼 그 자식들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걸까? 근데 나는 이게 그렇게 생각해. 우리 대부분은 나루토가 아니야. 우리 대부분은 졸려린 마을 닌자들처럼 우리 모두 안에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있어요. 이게 남들한테 보이기 싫은 감정이 있고, 뭔가 억눌러 놓은 분노가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이게 다 우리 자신의 구미인 거잖아. 모든 이야기에 공통적 서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조셉 캠벨의 영웅의 여정이에요. 조셉 캠벨의 영웅 서사를 해석하면 나루토가 가진 구미호, 그 구미는 단순히 봉인된 괴물, 그 이상의 상징을 지니고 있어요. 구미가 담긴다? 그러니까 나루토의 구미는 마을 전체의 그림자, 즉 집단 무의식의 투사로도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림자 개념을 정신분석학계에 널리 도입한 융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그림자는 결국 외부의 형태로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힌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의 분노, 어떤 공포, 혐오를 구미호를 지닌 아이한테 다 투사하는 거예요. 나루토는 그 마을 사람들의 공포와 분노, 그 부정적인 감정의 투사를 몸으로 짊어진 존재였던 거죠. 융 심리학에서는 그림자를 개인뿐 아니라 이 집단 전체가 부정하고 억압하는 어두운 측면이라고 말하거든요. 즉, 사회 전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감정이 있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모여져서 어떤 괴물의 형태로 투사되는 거예요. 저 아이 안에는 괴물이 있어. 쟤는 위험해. 이러면서 두려워하면서 걔를 더 배척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 현실 세상에서도 되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별로 이유도 없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유 없는 적대감이나 두려움이나 불편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게 사실 우리 안의 그림자를 그 사람한테 투사한 거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전부 이런 사람들 뿐이에요. 우리의 그림자들은 마주하기 쉽지 않아. 그냥 그 내면의 측면을 덮어씌우기 좋은 상대한테 찾아버리면 돼요. 그게 졸려린 마을에서는 나루토였던 거지. 그래서 융이 원수에게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미워하고 있고 긁혔던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의 어두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두움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악마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악마라는 걸 그 사람한테 투사하는 만큼 내 안에도 그런 악마가 있다는 걸 인지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뭇잎 마을을 졸려린 마을이라고 부르는 건 내 안에도 그런 졸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융의 설명대로면 이 졸려린 마을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림자를 마주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투사하고 탓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으로 보면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공포와 혐오를 나루토한테 투사한 거고, 이 나루토는 그 투사를 성취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죠. 인정받지 못했던 나루토 안에 내면 아이의 생존 전략인 거예요. 근데 나루토는 정말 대견하게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그림자와 친해지기 시작해요. 나루토가 구미의 차크라를 빌려서 쓰고 있다가 구미호의 차크라를 온전히 다 끌어다 쓰기 위해서 필요했던 한 가지 관문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소름 돋는 융의 그림자 서사야. 그게 뭐냐면 바로 또 다른 자기 자신, 즉 내 어두운 면인 그림자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나루토를 만나거든요. 나 자신을 쓰러뜨려야 돼요. 처음에 막 대치를 해봐. 도저히 나와 비슷한 수준의 상대를 쓰러뜨리기가 어렵잖아요. 하긴 뭐 그게 자기를 이기는 게 그렇게 쉬우면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전교 1등 하지. 그림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의 고통도 생각도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날 쓰러뜨리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라고. 그러니까 나루토가 그림자를 설득하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방금 결정한 것도 알겠네? 조금 전에 내가 결정한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바로 친필 사인입니다. 나루토가 바라는 모습을 상상해서 보여주는데 모든 사람한테 둘러싸여서 인정받고 무수한 사인 요청, 세례를 받고 있는 나루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림자 나루토가 그걸 보자마자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날 그렇게 괴롭히고 따돌렸던 녀석들을 믿어? 걔네들한테 그거 받고 싶어? 괴로웠던 기억을 좀 떠올려봐. 이렇게 화나니까 나루토가 지금 마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나 자신을 믿어.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려고 다가오는 그림자 나루토를 안아줍니다. 너도 나니까 지금까지 고마웠다. 라고 말하고 그림자를 안아주고 통합하기 시작하죠. 나루토의 스스로와의 싸움은 결국 내면의 통합으로 이루어져요. 가장 강한 자는 싸움을 하지 않고 이기는 법이잖아요. 그걸 나루토가 해낸 거죠. 그 다음 나루토의 풍둔 주둥아리술은 어디로 향하냐? 바로 증오와 분노의 결정체인 봉인된 구미, 쿠라마에게 향합니다. 이게 단순히 힘의 통제가 아니라 신화 서사에서 항상 등장하는 그림자의 승화라는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루토가 쿠라마를 적이 아닌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포용했을 때 이게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는 순간이거든요. 조셉 캠벨이 말했던 영웅 신화의 전형적인 구조. 칼 구스타프 융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라. 진정한 성장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성장이라는 건 자기 안의 그림자를 억누르거나 통제하거나 구미호를 내가 휘두르거나 이럴 때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쿠라마의 그림자, 그 분노와 외로움을 내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품었을 때 일어납니다. 동굴로 들어가 자신의 괴물을 마주한 자만이 진짜 보물을 얻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루토가 얻은 건 자기 수용의 힘입니다. 그림자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포용해야 된다. 나루토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거의 융이야. 융루토예요. 나루토는 정신분석학 만화야, 사실은. 그래서 나루토가 그 결정적으로 쿠라마의 마음을 열게 됐던 한마디가 있거든요. 어이, 구미. 언젠가 네 안의 증오도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어. 미친 대인배죠. 미친 대성인군자 나루토. 자기를 품어주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품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구미를 두려워해, 무서워해,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해. 근데 나루토만은 구미를 없애야 할 괴물이 아니라 나와 같은 존재. 억눌린 자기 자신을 바라보듯 바라봐줬던 거죠. 우리의 그림자도 내가 없애야 하고 억압하고 막 부정하고 싶은 그런 괴물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야. 오히려 이건 나한테 엄청난 양의 차크라를 끌어다 줄 수 있는 내 내면에 억눌린 힘이에요. 그럼 나도 내 그림자를 통합하면 엄청난 구미와 같은 차크라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 인간 심리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이 힘이 굉장히 파괴적이기도 해. 맞아. 정말 마을 하나를 박살낼 수도 있어. 근데 인정받고 통합될 때는 진짜 거대한 창조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가 분노, 질투, 욕망 같은 감정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이게 구미처럼 폭주를 하고 반대로 그 감정을 직면하고 다루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의 창조력, 추진력, 자기 표현력이 됩니다. 이게 한 조직, 한 가족, 한 사회가 내 부정적인 감정을 특정 대상한테 뭐 투사하고 배척하려고 할 때 이 대상이 이 어둠을 의식적으로 끌어올리고 통합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향상된다고 말하거든요, 융이. 그런 리더를 융은 자기, 셀프의 상징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나루토는 셀프의 상징, 자기의 상징으로서 결국 마을의 진정한 리더가 되죠. 그래서 졸려린 마을 리정인. 아무튼 나루토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자신 안에 그런 분노와 그림자를 제어하는 법을 배우고 이걸 품어주면서 성장하는 초특급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나를 괴롭혔던 마을 사람들 전부 용서하고 도리어 이 닌자 세계에 계속 내려오는 증오를 나루토 세대에서 끊어버렸죠. 나루토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결국 나와 원수 모두를 용서하여 이 닌자 세계에 이어지는 증오 연쇄를 끊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대인 군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루토가 만약에 스승인 이루카가 없었다면? 이루카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루토가 그렇게 따돌림 당하는 걸 보고 나루토를 그 나이 때 관심 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이로 봐주고 같이 라멘도 사주고 거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서 그 1화 때 만약에 그때 이루카가 나루토를 지켜서지 않고 봉인의 설을 들고 마을에 복수할 거라는 그 미즈키의 의견에 동조해버렸으면 마을 단위의 따돌림을 당하고 심리가 거의 흑화 직전까지 몰렸던 나루토였다면 어쩌면 사스케처럼 됐을 수도 있겠지. 완전히 흑화돼서 대치하던 도중에 갑자기 이제 서로 치와 사용하는 인술이 바뀐 장면을 나루토가 상상하면서 어쩌면 우린 서로 반대 위치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나루토가 이루카의 사랑을 받지 않았더라면 혹은 지라이야 같은 멘토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러면 오히려 나올림 마을을 없애겠다고 나타난 사스케와 같이 됐을 수도 있어. 사스케는 반대로 사스케의 흑화의 트리거가 나루토의 성장이거든요. 근데 애초에 나루토가 탈출 닌자가 됐었다면
사스케가 그럴 계기조차 발생하지 않아서 그러네. 오히려 나뭇잎 마을을 지키는 입장이 사스케였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루토는 그걸 봐요. 너는 나와 같다. 라이너. 아니, 너는 나와 같다. 사스케. 어쩌면 우린 서로의 위치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거야. 진짜 연민이네,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를 보는 마음. 진짜 진정한 사랑이라고 봐요.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다? 그럼 뭘 주면 되냐면 그들에게서 내 그림자를 덜어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에게 내 그림자를 넘겨주지 않는 것이 가장 위대한 상속이라고 말해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책상 위에 이런 문구를 써놨대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누구한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 누구한테도 내 그림자에 짐을 지어주지 않겠다. 우리의 책임을 다른 누군가한테 전가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타인한테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한쪽 면만 인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밝은 면만 보려고 해. 그리고 어둠은 커져.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질리고 하는 건 이거 진짜 사랑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얘를 사랑하지 않았나 봐. 일도 마찬가지로 며칠 해보니까 별로 안 하고 싶네? 그렇게 나한테 맞는 직업이 아닌가 봐. 그런 직업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랑도 없고. 근데 우리가 밝은 면만 유지하려고 어두움을 응시하지 못하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림자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서사는 뭐야? 나루토처럼 그 그림자를 안아주는 데서 너는 나니까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안아주는 데서 시작했대요. 어두운 면을 부정하고 거부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 심리적 질병, 차별, 혐오 이런 게 왜 생겨요? 이게 내 그림자를 온전하게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 심리에서 제일 위험한 면이 내 그림자를 다른 사람한테 발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 그림자 작업을 안 하면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나도 모르게 투사를 하게 되니까. 다른 뭔가에 슬쩍 내려놔버려. 뭐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내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가 반복했던 증오의 연쇄잖아요. 닌자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파괴와 혼란을 초래한 주체가 누구냐? 결국 어떤 괴물 같은 이상한 뭔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악의 평범성. 우리가 예외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모두 예외 없이 이 세계의 그림자 형성에 참여했다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뭐냐? 그 그림자를 의식적으로 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변질돼 버릴 것인가? 놓는 건 쉽죠. 좋던지 싫던지 우리는 온전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에 저는 내 감정을 인정해주지 않는 연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타인이 나의 감정을 버겁다. 너 왜 여기서 그런 감정을 느껴? 네가 미성숙한 거지? 라고 말하면 너무 긁히고 힘든 거야. 근데 내 그림자 작업을 하고서야 깨달았어. 내가 내 감정을 이해를 안 했구나.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한테 내 감정을 인정해줘 라고 말했던 거예요. 나도 내 그림자를 그 사람한테 씌웠던 거죠. 더 섀도우 워크 저널이라고 있거든요. 내가 심리학 책을 수십 권을 읽었는데 정작 난 안 변한 것 같아. 이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가장 효과를 좋게 봤던 게 이 섀도우 워크 저널이에요. 이게 거의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이 틱톡으로 이제 막 챌린지도 하면서 실천한 내면 그림자 작업 워크북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순히 일기 같은 게 아니라 내 무의식을 탐험하는 내 그림자 작업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나하나 작성해가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 아, 내가 생각보다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생각보다 많은 순간에 나의 감정을 부정했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감정을 부정하는 순간에 그렇게나 발작했었구나. 근데 이게 한번 눈물을 진짜 쏟아내면서 이걸 한번 적고 나서 내가 인정하게 됐어. 아, 나 생각보다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네. 그 말을 내가 나한테 해주면 되는 거였구나. 아, 내가 내 감정을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좀 그렇게 괴롭지 않게 됐었거든요. 이게 읽는 것과 아는 거는 달라요. 그리고 아는 것과 변화하는 건 완전 다 다른 차원이잖아요.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직접 경험해야 일어나거든요. 근데 내가 그림자를 머리로 이해하는 거? 좋아. 좋다 이거야. 근데 직접 마주하고 대화하고 통합하는 건 진짜 천지 차이예요. 이게 하면 정말 좋아요. 근데 아마 혼자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제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혼자서는 그걸 꾸준히 못 하잖아요. 사실 혼자서 할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야. 근데 여러분은 기회가 있어도 이게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안 돼. 그때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건 도모다치, 동료들입니다. 혼자 하면 절대 안 할 거니까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딱 20명만 받을 거예요. 20명의 동료들과 함께 내가 오랫동안 감춰온 그림자를 같이 마주할 과정을 밟을 거거든요. 너 내 동료가 되라. 동료가 되라.
일단 워크샵 완수시 특전. 어떤 상황에서도 긁히지 않는 대인배 나루토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게 돼. 그 회피형 연인에게 괴로우신 분들도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내가 내 무의식의 패턴을 진짜 알고 싶다. 심리학을 진짜 써먹고 싶다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애니어그램 유형에 대한 깊은 강의. 두 번째는 나의 그림자 감정을 탐색하는 실습 과정을 같이 할 거예요. 그 순간에 같이 할 거야.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실전으로 통합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6개월 동안 제가 말했던 이 워크북의 질문들과 총 20명의 동료들, 그리고 저와 함께 애니어그램 유형별 맞춤 피드백과 함께하면 더 이 여정이 완전해지겠죠.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6회 매월 1회씩 진행할 거고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해요. 장소는 아마 서울 강남이나 홍대 인근 세미나 룸이 될 것 같고 1기만 특별가로 60만 원에 진행합니다. 6개월 전체. 근데 1회 체험 이후에 나 정말 안 맞고 나 이런 그림자 작업 못하겠다 하면 1회 체험 후에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대기하던 다른 인원이 대체로 들어갈 수 있겠죠. 더 섀도우 워크 저널과 함께 매월마다 6권의 주제 도서가 있거든요. 김혜남, 박종석의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니콜 르페라의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 영화로 만나는 트라우마 심리학, 제임스 홀리스의 사랑의 조건, 에리 프롬의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조던 피터슨의 질서 너머를 주제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개인 워크시트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과제를 내주고 해봤는데 그냥 같이 있을 때 함께 하는 게 나아. 그렇게 자리를 안 깔아주면 사람들이 절대 안 해요. 그 내면 작업도 할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유형별로 깨달은 점도 공유하고 저 유형과 내 유형이 어떻게 달랐는지 혹은 같았는지 또 서로 비교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루토의 엔딩은 나루토가 구미호를 안고 자기 안의 그림자를 안아주고 품은 순간 그게 곧 마을 전체의 어둠을 치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봅니다. 사람들의 유대와 사랑을 통해서 증오를 극복하고 자신과 타인을 모두 용서한 인간의 성장 스토리가 아닌가.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구미호, 우리 안에도 그런 그림자가 있잖아요. 당신 안의 그림자는 울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울음소리를 들어주는 순간 나도 어두움과 함께 빛을 다룰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내 그림자를 빛으로 한번 바꿔보는 여정. 한국 최초, 세상 어디에도 없던 애니어그램, 섀도우 워크 융합 워크샵을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신청 링크는 아래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내 안의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애니어 시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통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